회장님의 하루는 떡국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떡국엔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누구였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71세의 박명진이라 합니다. 만으로는 69세이죠. 현재 탑토핑 글로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탑토핑은 전 세계 70개 나라에 1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직원만 6,500명이 넘지요. 참 대단하지요. 저도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두었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이지만 늘 외롭고 고독하며 참 힘든 상황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주위에는 정 붙이거나 소주 한잔할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친구를 다시 만나 제 마지막 여정을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계기는 어느 날 이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손녀딸 우리 호이 덕분이에요. 호이는 저에게 할아버지, 진짜 친구는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전 숟가락을 놓고 진짜 친구? 라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만의 진짜 친구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주전자 소리로 시작됩니다.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 저는 떡국을 끓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습관은 저만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전 세계 각국의 토핑을 얹어 글로벌 떡국으로 변형했지만 기본은 여전히 사골 육수와 얇은 떡입니다. 회장의 호칭보다 더 익숙한 정체성은 어쩌면 떡국과 국수를 삶던 한 시절의 사내로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친구란 뭔가요? 손녀 호이의 말에 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호이는 학교 과제를 하며 물었지만 그 순수한 질문 하나가 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내놓지 못하고 멍하니 떡국 국물이 담긴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업 파트너, 수천 명의 직원들 속에서 진짜 친구라는 단어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은 곧 제 과거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단칸방에서 국수와 떡국을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탑토핑 글로벌 같은 성공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김철환이라는 친구와 함께 푸드트럭도 없이 리어카로 국수와 떡국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칼국수 반죽이 얼어붙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밀가루 자루를 뒤집어 쓰던 날. 여름이면 떡국과 끼미가 날씨 때문에 상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힘든 시기였죠. 김철환. 그는 말없이 제 옆에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먹을 게 없을 땐 서로의 밥을 나눴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둘이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돈도 명예도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의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 지금의 제 곁엔 없습니다. 손녀의 질문은 결국 하나의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짜 친구처럼요. 저는 일부러 골프 멤버, 임원진, 오래된 사업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누구는 바쁘다 했고, 누구는 정중히 핑계를 댔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이들은 되려 이유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성공은 도대체 뭐였을까? 라는 회의감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느새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떡국을 담으며 저는 또다시 손녀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친구는 뭘까? 돈을 벌며 회장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며 잃어버린 것은 결국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의 실체를 확인한 지금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철환. 그 이름이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린 지 몇 초 만에 저는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세웠는데 그는 여전히 김철환 분식이라는 허름한 간판 아래 있을까? 전화기를 들고 주저했습니다. 혹시 그가 나를 잊었으면 어쩌지? 두려움도 스쳤습니다. 호이는 옆에서 제 떡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는 시험하는 거 아니래요. 순수한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전화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그저 진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철환이냐? 나 명진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 모든 세월이 압축된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전화 한 통으로 15년이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마디의 온도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진이냐? 오랜만이다. 그가 먼저 제 이름을 불러준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와봐. 국수는 여전히 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급 정장을 벗고 낡고 허름한 옷을 준비하였습니다. 차는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차 대신 20년 된 아주 낡은 폐차 직전의 경차인 모닝을 50만 원 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철한 분식 주소를 찍고 길을 나섰습니다. 몇 년 만에 펜트하우스를 떠나 처음으로 서울 외곽 작은 시장 통로를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시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다시 젊은 날의 제 모습을 만났습니다. 김철한 분식이라는 허름한 간판 아래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셔터문, 바랜 메뉴판, 낡은 테이블. 그러나 그곳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섞인 익숙한 향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길. 그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냐? 명진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과 발표를 해왔던 입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김철아는 아무렇지 않게 김밥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떡국 좋아하냐? 끓여줄까? 그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싸구려 식탁과 플라스틱 의자가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게 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미소와 익숙한 침묵으로 응대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아나, 내가 좀 어려워.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고 그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그는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철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내가 가진 전부다.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져가라. 그는 말없이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부탁 같은 건 하지 마라. 넌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돈이 큰 금액이란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에 그 진심은 더 묵직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철환이에게 사실은 널 시험한 거였어 라고 저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제 속을 다 알고도 미소로 받아준 그 순간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철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철환아, 우리 분식 하나 제대로 같이 해볼래? 저는 진심을 담아 제안했습니다. 철환의 추억 분식, 예전 그 맛 그대로 거기에 전 3개 토핑을 얹자.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미쳤다. 명진아, 근데 재밌겠다. 그날 밤 우리는 가게 평상에 앉아 분식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분식에 명란 치즈를 얹고 순대에 멕시코 살사를 넣고 오뎅에 이탈리안 허브를 더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친 세대에게는 추억을, 외국인에게는 신선함을 주자는 비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월드 토핑. 시작해보자. 그 순간 두 늙은 친구는 다시 청춘이 되었습니다. 월드 토핑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탄생했습니다. 철환이 형광펜으로 적은 메뉴 아이디어가 벽에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저는 제 브랜드 기획팀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분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이 노포가 브랜딩이 가능한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환의 손맛은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메뉴는 명란 크림 떡볶이였습니다. 일본의 명란젓과 서양식 크림 소스를 조합해 떡볶이에 얹는 형식이었습니다. 의외로 어르신, 고객도 거부감 없이 먹었고 젊은 고객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쳤다. 떡볶이가 이런 맛을 낸다고?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가게 앞에는 어느새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안과 함께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대신 분식집 주방에서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손님들은 진짜 박명진 회장님 맞으세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기했던 건 제가 그 일을 정말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맛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외식 회장, 노포 분식집, 재도전, 충성 고객보다 더 진한 우정, 월드 토핑의 시작, 한복 입은 스낵바, 해외 주목, 월드 토핑. 이 기사에는 김철환의 이름도 함께 실렸고 사진 속 그의 웃음은 한없이 소탈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이건 너의 브랜드야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드 토핑 브랜드 디자인 로고는 간판과 모든 집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옛날 분식집 감성에 세계 각국의 문양을 결합했습니다. 이제는 빨간 간판 대신 따뜻한 나무색으로 바꾸고 메뉴판에는 영어와 일본어, 스페인어가 함께 표기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레트로한 감성에 글로벌한 맛을 느끼며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유튜버들도 한국 분식에 이런 창의력이 라며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SNS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월드 토핑은 단순한 분식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첫 데이트 장소로, 누군가는 엄마와의 추억 장소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떡볶이에 타이 바질 치킨, 순대에 멕시칸 살사, 오뎅에 이탈리아산 치즈를 더한 메뉴는 문화의 경계를 넘으며 사람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K분식이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호이, 제 손녀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할아버지가 왜 분식집을 하지? 라는 호기심이었지만 매장을 방문한 날 사람들의 반응과 진심, 어린 리뷰를 보고는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는 결국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야. 호이는 그날 이후 자주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산대를 도왔고 나중엔 SNS 운영과 메뉴 개발 회의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기 트러플 오일 떡볶이는 어때요? 할아버지, 젊은 층은 이런 플레이팅 좋아해요. 그녀의 참여로 월드 토핑은 더욱 젊어졌고 그 중심엔 우리 가족의 진짜 관계가 자리했습니다. 김철환은 여전히 소탈하게 일했고 큰돈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진아, 나는 그저 손님이 한 입 먹고 웃는 그 순간이 좋아. 그 말은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수천억 브랜드를 세운 제가 놓쳤던 맛의 본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철안의 손끝에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월드 토핑은 그렇게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TV 방송, 잡지 인터뷰, 유튜브 협업, 제안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자. 맛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 신념은 손님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공이 다시 눈앞에 다가올 때 저는 과거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탑 토핑 글로벌 시절처럼 수백 개의 매장을 내자는 제안이 밀려왔고 투자자들도 브랜드화만 하면 대박이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진짜 맛과 사람의 가치를 다시 숫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선택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브랜드 확장보다 분식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CEO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진 회장님답지 않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건 기회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김철환과의 약속, 호의와의 신뢰, 고객들과의 진정한 만남, 그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부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팀 안에서도 이 흐름을 놓치면 끝이다. 지금 마케팅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대기업 DNA를 가진 저에게 그저 공격적인 확장을 원했고,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기에 계산기 위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환도 조용히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명진아,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냐?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이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건 아닐까. 철환은 분식이란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며 고객 한 명, 메뉴 하나에 진심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손녀 호이도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걸 시작하셨는지 잊지 마세요. 호이는 SNS의 반응과 고객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게를 좋아하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분식집 평상에 앉아 김철환과 국수를 나눴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월드 토핑의 정체성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며 이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의 끝에서 나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김철환의 손맛과 마음이야. 이사회 미팅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월드 토핑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그 대신 전국 각 지역의 한 매장씩만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세울 겁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지만 고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김철환과 저는 평상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명진아, 내가 그래도 아직 사람이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시절처럼 손에 떡볶이, 국물을 묻히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박호이는 저 몰래 가게에 손편지를 걸어두었습니다. 진짜는 결국 오래 남는 거예요. 그 말 아래 고객들이 손수 쓴 쪽지들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 덕에 가족과 화했어요. 여기서 프로포즈 받았어요. 월드 토핑은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과 얽혀 살아가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분식이었습니다. 다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고 오뎅 국물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관계, 숫자가 아니라 감동. 월드 토핑은 그렇게 진짜를 만들며 오래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김철환에게 여전히 털어놓지 못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 저는 진짜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고 손녀 호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저는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마감하고 평상에 앉았습니다. 김철환은 항상 그랬듯 소주 한 병과 튀김 몇 개를 내왔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엔 별이 드물게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때 아무 의심도 안 하고 날 도와주려 했냐? 철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그게 친구지. 다른 이유 없어.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널 시험한 거 미안해. 내 주위에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었어.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임마. 예전부터 넌 참 엉뚱했잖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나한테 전화했다는 게 그게 이미 다였지. 도움이 필요하든 실험이든 내가 나를 찾았다는 그 자체가 고맙더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나한테 속은 것에 대한 화도, 시험당한 것에 대한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시절에 살고 있어, 명진아. 그래서 내가 성공했든 뭐했든 그냥 예전 그 놈이 돌아왔다는 게 좋았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졌어도 이 사람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지금의 월드 토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이마를 문지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결국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철아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도 같이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순간 진정한 우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벽 한켠에 조그만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호의가 적은 문장, 그리고 제 글씨로 쓴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된 분식처럼 한 입 베어 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고객들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호의는 액자를 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뭘 친구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속에 제가 손녀에게 주고 싶던 삶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얼마나 커지든 몇 개의 매장이 생기든 카네김 철학과 함께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진심과 정직, 그리고 우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전할 가장 맛있는 이야기라는 걸. 월드 토핑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느끼고 싶어서 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 진짜 이야기 있는 곳이잖아요. 라는 손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분식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국물과 사람 사이의 정이 서로를 울렸습니다. 그 공간은 음식점이 아니라 공감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드 토핑의 확장은 단순히 지점 수가 아닌 의미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스토리가 있는 작은 분식점을 발굴하고 그들의 맛과 사연을 월드 토핑과 연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철환의 진심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가맹점은 전라도 광주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그 가게는 세월의 다른 간판과 오래된 철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멕시코 소스를 곁들인 광주 쌈떡볶이를 접목시켰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지화된 분식 스타일로 또 다른 감동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맛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NHK, CNN 등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의 분식이 어떻게 글로벌 정서로 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취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K푸드의 다음 단계다. 우리는 분식으로 문화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여전히 작은 평상과 진심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박호이는 이제 월드 토핑의 공식 브랜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궁금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브랜드의 가치를 잘 알고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가치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이는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는 오래 남아요. 그리고 진짜는 대체되지 않아요. 그 문장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트윗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사적 감상이 아니라 브랜드 철학이자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안내 추억 분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붙었지만 메뉴는 그대로고 식당 의자도 그대로입니다. 고객들은 일부러 그 원점의 맛을 느끼러 찾아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고 김철아는 익숙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이제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을 확인하러 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정, 시간으로 쌓인 신뢰,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음식.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문화적 자산임을 저는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밥상머리에서 문화가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한 끼 식사에 사람의 정이 담기고 국물 한 숟갈에 위로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문화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얹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식은 더 이상 저렴한 한 끼가 아니라 감동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친구는 뭐예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싸늘한 성공의 끝에서 다시 뜨거운 국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월드 토핑은 여전히 하루 3번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익숙한 손님이 있고 처음 보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 한 그릇의 떡볶이와 오뎅, 국물 안에서 같은 위로를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한국다움이었습니다. 김철아는 여전히 손에 붕대를 감고 일합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지라는 말에도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만든 떡볶이를 손님이 먹고 웃는 거, 그게 진짜 월급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저보다 훨씬 더 진짜 장사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냥 함께 있고 듣고 말 없이 밥을 나누는 것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사회. 그 정서가 월드 토핑이라는 브랜드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마케팅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호이는 이제 전국 가맹 분식점들을 돌아다니며 작은 이야기들을 수집합니다. 이 가게는요, 아빠가 엄마한테 처음 고백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아들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이 떡볶이예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 모든 사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엮어냅니다. 한 그릇, 한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Food with Story, Emotional Street Food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며 월드 토핑은 단순한 K푸드를 넘어서 K컬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김철안의 레시피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손녀 박호이는 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전 이해해요. 진짜 친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요. 그 말에 저는 웃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감정을 전하고 음식을 매개로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탑 토핑 글로벌이 남긴 건 숫자였습니다. 월드 토핑이 남기는 건 마음입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감동은 기억이 됩니다. 진짜는 결국 오래 남는다는 호이의 말처럼 우리는 오래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물어봅니다. 회장님, 다시 탑 토핑 확장 안 하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지금 이 떡볶이 하나에 그 모든 숫자가 들어있답니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확신을 얻습니다. 월드 토핑은 단지 브랜드가 아닙니다. 관계의 총합입니다. 철안과의 우정, 호이와의 가족애, 고객과의 공감, 세상과의 대화,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분식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 떡을 썰고 어묵을 끓이며 삶을 이어갑니다. 나는 오늘도 평상에 앉아 국수를 삶습니다. 손녀는 메뉴 아이디어를 짜고 있고 철아는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가게엔 웃음이 있고 간판엔 햇빛이 비치며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따뜻한 밥상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떡 한 그릇, 국물 한 숟갈로 위로해왔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월드 토핑은 바로 그 정서 위에 세계의 맛을 얹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진짜 친구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도착합니다. 김철안이 그랬고 나 역시 이제야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을 줬던 내가 이제는 사람을 줬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호이에게 남기고 싶은 것도 결국은 그 마음입니다. 진짜는 오래 남는다고. 그건 결국 사람이라고. 지금도 가게 안은 분주합니다. 호이가 새로운 토핑 아이디어를 적고 있고 철아는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 반죽을 손으로 밀며 국수를 준비합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회장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들과 만드는 따뜻한 시간만이 전부입니다. 분식은 결국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 음식입니다. 여럿이 나눠 먹는 떡볶이, 하나로 엮인 오뎅, 꼬치,
줄줄이 이어지는 순대. 이 음식들이 보여주는 방식은 공동체, 배려,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월드 토핑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기보다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 월드 토핑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보다 이야기, 확장보다 진심을 먼저 챙깁니다. 매장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기억이 되고 분식 한 그릇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그 가치,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철학입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그릇 하나를 타고 세상으로 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외국인 손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그 말이 제게는 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K푸드를 넘어 K정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여전히 오래된 국자와 낡은 조리도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물려준 마음이 손녀 세대의 손끝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호이는 메뉴를 고르고 손님을 맞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베트남식 잔치국수와 분식으로는 프랑스식 바질 떡볶이가 제일 잘 나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내일은 인도식 버터 커리 순대를 해보자꾸나. 진짜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진짜는 늘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메뉴인 국수를 삶고 떡국을 끓이며 새로운 분식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 토핑은 진심을 다해 손님에게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가 손님들의 추억을 쌓는 아이스크림, 기계처럼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 가게를 지켜나갑니다. 더 크게, 더 빨리보다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그 철학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 가치는 분식이라는 언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도 이 이야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철안과 나눈 우정, 호이에게 물려준 신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손님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월드 토핑이라는 이름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남긴 이야기의 집합입니다. 그게 브랜드이고 그게 곧 한국입니다. 오늘도 부엌 화구 위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국수 삶는 소리, 튀김 지지는 소리,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일상이 모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진심을 담은 음식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음식과 주변 사람을 위할 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저와 철안이가 바르는 바이며 그 시작은 젊을 때 철안이와 같이 시작한 잔치국수와 떡국에서부터였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